지금 관심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청래 개인보다는 최고위원들이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느냐 여기에도 또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일단 뭐 호남 서울 경기 지나면서 호남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앞섰는데요. 서울 경기 지나면서 최민희 후보가 다시 1위로 올라섰죠. 뭐 지금 추세로 보면 수석은 최민희 후보가 된다라고 봐야겠죠. 뭐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수석의 의미까지 한번 좀 짚어볼까요? 예. 뭐 예. 선거의 재미 요소인데 예. 최고위원 되면 뭐 사실 n분의 1인 건데 발언 그렇죠. 발언 예. 순서가 좀 앞에 있다 이런 거고 최민희 의원이 설령 2등을 한다 그래도 만약에 최민희 의원이 강성 발언을 쏟아내면 최민희 의원한테 관심이 제일 쏠리겠죠. 사실 그럴 예. 것으로 뭐 예상이 되는 분들도 많고 저는 예상하는 지금 분도 근데 많고. 예. 표차를 봤을 때 모른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예. 모르고 누가 최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각각의 박선원 의원이 최고가 되던 최민희 의원이 최고가 되던 이게 내가 1위가 된 이유가 이거다라는 해석들이 쏟아지겠죠. 그러니까 해석이 있는데 저는 실질에 있어서는 1위는 이제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예. 문제는 이제 언론의 또 다른 포인트는 뭐 친청이 몇 명 들어갈 거냐인데 그렇죠. 전 최종적으로는 2명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청이요? 3명이 다 들어간다지는 못할 것 같고 바로 이어서 그럼 네. 얘기해 볼까요? 어제 9시 넘어서입니다. 9시 네. 넘어서 임미애 후보가 네. 일단 사퇴를 네. 하고요. 직후에 김영호 김영호 후보가 바로 사퇴를 또 하면서 음. 뭐 말하자면 단일화는 아니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표를 지지를 선언했죠. 지지 선언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건 또 어떻게 보셨나요? 그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변수되죠.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김용 후보가 쟁점이잖아요. 김용 후보하고 바로 위에 이제 그 후보하고 친정희 후보하고 한민수 후보죠. 예예예. 2,000표 정도 차이가 2,000 납니다. 한 300, 400표 예.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 그 바로 위에도 이제 한민수 후보하고도 차이가 그 정도 나요. 맞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네. 5,000표 정도 내외로 네. 4위부터 6위까지 몰려 있습니다. 네, 이제 대의원 투표가 17,000명 중에 투표를 뭐 80% 잡으면 한 13,000표 중에 예, 이제 8대 2로 기운다, 뭐 7대 3으로 기운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지금 이 쟁점이 그거예요. 서미아 최고 후보가 예, 표를 못 받아도 당선권이에요. 예. 5위 안에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명하잖아요. 박선원, 김용 딱 두 표를 그렇게 하면 거기에 몰아주면 박선원도 수석으로 잘하면 만들 수가 있고 네. 김용 후보도 살릴 수 있다. 음. 결집이 거기 대의원에서는 될 거예요. 분산표도 없어지고요. 그 과정을 지금 열심히 이제 송영길 후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밤새도록 전화 돌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 대의원 투표는 그렇게 갈 거고 결국 쟁점 이제 여론조사인데 네. 여론조사에서 김용 후보가 이제 인지도가 있느냐, 인지도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제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근데 저는 그 인지도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권리당원 투표도 보면 뭐 김용 후보가 일관된 어떤 표가 있잖아요. 그래도 15%에서 14% 사이 언저리의 표를 얻잖아요. 4위, 5위, 6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정도는 여론조사에서도 얻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대의원 투표에서도 그 목표가 나오면 저는 5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없다. 2,000한 3,400표 정도는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 근데 임미애 후보나 김용호 후보 왜 일찍 사퇴 안 했냐 가지고 이제 사실은 지난 주말에 굉장히 이제 격앙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내부에서는 좀 시끄러웠죠. 그렇죠. 예, 예. 네, 많이 그렇게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분명히 아쉬운 면은 있고 한데 호남하고 서울을 거의 동시에 투표를 진행했잖아요. 예. 그 결과를 보기 전에 사퇴를 하라. 끝났으니까. 예. 그건 너무 좀 야박한 얘기 아니냐. 예, 메인 편이 남아 있으니까요. 예. 그럼 뭐 호남 끝나고 나서 토요일 날 사퇴하시지. 아니 그건 이미 뭐 서울 투표 거의 진행된 후의 이야기니까. 그거는 조금 뭐 아쉬운 면은 있지만 뭐 그렇기도 하고요. 미리 사퇴했으면 또 역결집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또 두고 그러니까, 봐야 할 일입니다. 네. 예, 예. 유불리를 논하기 어려운데 예,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먼저 했으면 이 표가 다 넘어올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강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아니 70%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사퇴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세팅을 이렇게 세팅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게 어려웠고 저는 어쨌든 팀 정청래 득표는 모수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예. 후보의 지지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대의원은 좀 많이 기울었다라는 게 당내 일반적인 평가라고 하면 여기서 뭐 이제 완전히 줄어들고 나눠 먹어야 되는 표의 구성이 그리고 이제 대의원들은 정치적인 감각이라든지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관여층 중에서도 더, 더 고관여층. 관여층이기 그럼요.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인 투표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볼 때 뭐 큰 변별 없이 예. 지금까지 추세선대로 나온다라고
보면 결국에 이제 대의원 지금 차이가 크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대의원들의 그러니까 전체 당대표를 만든 건 호남의 전략적 투표고 최고위원은 결국엔 대의원들의 전략적 투표에서 결과가 판가름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지방송이 될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맞으면 두 번의 전략적 투표가 방송이 있을 될 수도 있고요. 예. 김한 너는 맨날 틀리냐. 성지방송. 제가 예. 두 집단의 전략적 투표를 예. 말했다는. 네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전망. 저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갈 것 같고요. 예. 그게 하여튼 변수는 국민 여론조사 하나인데. 예. 그게 하여튼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 누군가의 조직화된 어떤 걸로 할 수가 없다 여론조사를 지역에 또 안분을 하잖아요. 그렇죠. 연령대도 안분을 한단 예. 말이에요. 인구 비료를 하는 거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니까. 예, 그거 4천 샘플이고 예. 그 또 여론조사 기관도 하나가 아니라 둘로 둘이에요. 합니다. 예. 그걸 뭐 어떻게 누가 동원해가지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전국 예. 단위 여론조사를.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저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그러니까 꽃 말고요. 예. 예. 꽃이 지고 나서야 그 집 말인 줄 알았는데 꽃 말고 예, 예. 리얼미터 여론조사하고 거의 흐름이 같지 않을까. 그 아까 잠깐 그 김한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어쨌거나 팀 정청래의 위력은 좀 보여진 거 아닌가요? 보여줬죠. 예. 예. 보여줬는데 이제 예. 그거의 의미화를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남아 있는 문제고 예, 그 정치적으로는.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네. 예. 근데 저는 뭐 그 의미화는 지금 대통령 임기가 워낙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정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이제 세력 분포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도 어쨌든 뭐 1차 과반을 넘긴다라고 하면 정리가 될 텐데 예. 언제나 개보나 개판은 있어 왔던 거예요. 그렇죠. 뭐, 예, 정당 안에. 예. 근데 그런 건데 지금 우려되는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지층의 문제예요. 이 지지층의 문제에서 이거를 아우를 수가 있느냐. 예. 이걸 아우르려면 당장의 갈등을 봉합하고 위기를 넘어서려면 선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예. 선거가 있으면 그 선거를 기화로 해갖고 야 저쪽에 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일단 한 맞춰서 가자. 그래서 예. 선거 이기면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면 서울시장 재보선이 만약에 내년 초에 열린다라고 하면 그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 김민석 후보도 거기에 자기의 신임을 걸겠다고 얘기했지만 예. 만약에 져버리면 더 사나워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저는 지금 정청래 후보가 얻은 표가 레임덕의 시작이 아니라 예. 지금 김민석 체제가 출발하고 어쨌든 굴러가는데 뭐 하다가 내년 초나 내년 뭐 여름 되기 전에 재보선이 있었는데 이 재보선 결과가 지게 나온다. 예. 이러면 그때부터 진짜 시작일 거라고 보고 그 시간 안에 어쨌든 추스려야 된다. 추스려야 한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김민석 후보를 밀어주는데 이 정도 표까지 얻고 대단한 거 아니야? 이제 예. 이 평가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요 어드밴티지가 많아요. 정청래 후보도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당 대표를 하면서 당직자들도 다 자기가 임명했고 예. 공천도 본인이 다 했습니다. 뭐 특보가 몇백 명이다 뭐 이런 네, 얘기 있었고.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본인이 임명을 많이 했어요. 예. 조직이 절대적으로 본인한테 유리해요. 그리고 지방선거 내내 사전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그 뭐 이제 와서 한 얘기지만 5월달 정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한테 이제 그 정청래 후보하고 전혀 이제 가깝지 관련이 않은 없는. 예. 가깝지 않은 민주당 인사분들 중에 몇 분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강 변호사 방송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다음에 정청래가 될 것 같아. 예. 근데 그렇게 자꾸 조국 욕하고 정청래 비판하고 이러다가 실제로 그때는 정청래 대표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그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는 예. 거냐. 뭐 하긴 저는 정치하려고 방송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는 제가 옳다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제 예.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저 그렇게 안 한다고 뭐 제가 옳은 대로 물론 마음대로 그쪽에서는 하더라고. 걱정해서 하는 얘기지만. 그렇죠. 예. 뭐 그러다가 민주당에서 정치 못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예, 하셨던 예,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뭐 때문에 도대체 그렇게 정청래가 유리하다는 거냐 예. 했을 때는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쫙 당내 지금 주요 질서가 조직이 다 재편이 돼 있는 데다가 김민석 당시 총리가 예.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 지방선거 때까지도 무슨 일말의 그 메시지를 못 냈어요. 총리니까. 예. 너무 늦었다 하려면은 총리를 더 일찍 그만두든지 여차저차해서 선거운동을 지금 정청래는 호남을 집중적으로 도는데 그러니까 이미 기울어졌고 대세는 정해졌으니까 정신 예. 차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옛날 얘기 같습니다. 예, 그거 5월이라니까요 그게. 근데 봐보세요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김민석 예. 후보가 선전했다고 봐야 되는 선전했다고 볼 거예요. 수 이 있겠다. 조직 예. 이 불공정한 한참 늦게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전당대회 예. 판에. 그리고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몇 달 동안 얼마나 김현석 총리를 갖다 디스했습니까? 그 김어준 뉴스공장 매불쇼 동접자가 우리 이 레거시 언론들 동접자 다 합친 것보다 많은데 예. 그 영향력을 하지만 갖다가 오늘 4,000분 넘었다는 거, 어, 예, 그걸 제가 좀 꼭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후보가 무슨 예. 뭐 되게 피해자로 말이죠. 예. 그 뭐 조직도 없고 막 바람밖에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 저는 함께 할 것 같고요. 6월 예, 2일까지 예. 6월 2일까지 정청래 대표가 연임한다고 봤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 아까도 얘기 많이 말씀드렸는데, 했잖아요. 예. 장 대표 누가 될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 되겠지. 선거 이길 텐데. 이게 문답이었다고요. 예.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그 6월 3일 선거 결과에서 시작된 그렇죠. 거예요. 지방선거 결국에. 결과에서. 그러니까 그 예.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왜 반명이냐라고 묻지만 그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가 다르면서 그때부터 대통령에 대한 비유적이든 직접적이든 공격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청와대도 지금 5월달 얘기하셨지만 저도 4월달, 5월달에 청와대 관계자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김민석 출마론에 대해서. 실제로. 나가면 왜냐하면 조직이 없기 때문에 나가면 못 이길 것 같은데 만약에 못 이기면 진짜 안 되는 거 아니야? 나가면 이겨야 되는데 선거 이기고 뭐하고 분위기 좋고 지금 당직 저렇게 하는데 나가서 이길 수 있어. 그냥 이번 판은 대통령이 양보하고 정청래 대표 체제로 한 번 더 가는 게 맞지 않아?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면 레임덕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나왔던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분위기가 뒤집어진 거는 6월 4일 아침이죠. 6월 4일 아침에 분위기가 뒤집어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팀 정청래 이제 속한 분들이 계속적으로 억울해하지만 그건 억울해할 게 아니라 지지층이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층이 그렇게 본다라는 거 정치는 결국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인식을 넘어서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거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후보가 1년 동안 다져놓은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에 이 룰도 사실 정청래 대표가 세팅을 해놓고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대전에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후보들 동선 SNS에서 볼 때마다 야 진짜 대단들하다 막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 동선이 말이 안 되는 동선을 원래는 지금 아래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고 그렇죠. 예. 게다가 하나만 더요. 그 김어준 예. 씨 사례를 보면 지금 네. 이제 앞으로 향배가 참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리 갈등의 언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편과 적을 피하 구분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우리는 박해받고 피해받는 사람이고 그게 민주당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지도 일입니다. 이제 그 구도를 원래 국민의힘 상대로 해가지고 민주당이 집권을 많이 했는데 예. 그 갈등의 언어를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제 모든 게 이제 꼬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참 유튜브 채널도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 채널이나 이런 것도 제가 이제 흥미롭게 이제 관찰하다 보면 제작진들이 예. 갈등의 언어를 확실하게 해야 구독자가 늘고 조회수가 커져요. 애매하게 중간 영역 가면은 못 예. 크거든요. 우리 애매하게 계속 갑니다. 야, 우리는 아예 여기는 레거시 언론이고 유튜브 채널들 정치 예. 채널들 보면은 그래서 피하고 보면 확실하게 하고 극단적으로 얘기해야 큰단 예.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경도되잖아요. 예. 경도되면서 피해자 구도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적도 미치고 아군도 미쳐요. 이런 언어가. 지지도 미친다. 네네. 예. 적도 미치고 아군도 미치는 거예요. 적은 우리를 미치도록 미워하고 우리 아군은 우리를 미치도록 좋아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똘똘 뭉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갈등의 언어는 약간 과장돼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전환이 잘 안 돼요. 김어준 씨도요. 예. 지금 딴지 게시판에 저 대통령을 대놓고 비토하고 막 욕설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네. 무지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자기가 갇힌다니까요. 본인도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 몇 달 동안 방송한 결과물이 딴지 게시판 여론 아니에요. 예. 근데 이 극단화되고 미치게 된 우리 편조차 내가 이제 거기 눈치를 보게 된다니까. 여기서 좀 완화된 메시지를 내는 순간 배신했다. 어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지하게 곤란해요. 이게 전환을 아, 부드럽게 쉽지 하고 싶어 않습니다. 하는데 예. 대통령을 적대화하고는 뉴스 공장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골치 아프다니까요. 팀 정청래도 마찬가지예요. 예. 본인들은 이때까지 갈등의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자기 편을 긁어 모았지만은 예. 그 포지션대로 계속 가다가 조국혁신당 도망가는 거 외에 답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좀 완화한다? 저 또 자리를 공천받으려고 배신했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여기. 예. 예. 그게 예.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책은 비판할 수 있죠. 정책은 비판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민주정부가 들어오면 늘 이제 한겨레를 포함한 진보 언론들이 늘 겪는 갈등과 큰 고민이죠. 틀에서는 노선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네, 예. 노선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정치적 반대자로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치적 반대자로 설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말하자면 정청래 후보나 최민희 후보는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요새는 또 그런 얘기도 안 하던데 근데 예.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정치적 반대자라고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지지층도 여기를 공격을 하는 게 말하자면 되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위험한 게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할 수 있죠. 아니 왜 야당 의원들 만나서 골프를 치고 개헌 얘기를 해 이렇게 네. 반대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저거 봐, 저렇게 하는 게 저게 다 그런 거야. 저거 처음부터 이렇게 가버리니까 지금 딴지 게시판이나 일부 댓글의 게시글들이 다 그래요. 이거를 근데 뭐 누가 다는지 사실 모르죠. 국민의힘 모르죠. 지지자한테 예, 아닌지 모르지만 예. 그런 한 축이 이렇게 형성됐다라는 그게 거. 이제 국정 동력을 굉장히,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렵죠. 조금 이따 이제 이재명 대통령 네. 지지율을 오늘 나온 가장 최신 정보로 말씀을 네. 나누겠는데요. 자, 전당대회 갈무리를 하면서 아까 그 미친다는 표현을 썼는데 흔히 말하죠. 까와 빠를 모두게 미치게 하는 네, 인물. 네. 그 인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뭐예요? 최민희 의원 얘기하려고 아. 했는데 네. 미치겠다 정말. 봐요. 김한 기자는 네. 지금 뭐랄까요? 차분하게 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 바로 미치겠다 나오잖아요. 미쳤다. 아, 예, 좋습니다. 어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제 혹시 그 장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추미애 후보가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올라서서 그 서울 지역 합동 연설회에서 있었던 장면인데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의원입니다. 뭐 선거관리위원장이라고는 하지만 같은 의원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광우병 안 걸렸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저게 무슨 말이지에 대한 저는 해석을 아무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 나중에 알았는데 넘어졌다라는 예. 걸 그걸 보고 저 얘기를 왜 하는 거지 지금? 그렇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런 얘기는 이제 옛날에 컬투쇼에 컬투가 이제 여기 해바라기 꼭 꽂고 나와서 했던 얘긴데 그때 날라. 그런 수준의 얘긴데 저게 왜 저 농담으로 뭔가 앞에 맥락이 있어서 농담을 던지는데 내가 짧은 영상을 봐서 모르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분한테 제가 얘기를 어제 들어보니까 예.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걸 본 사람은 뭐 많지 않은데 어쨌든 넘어져 있었고 아 그게 많지 않아서 CCTV 얘기를 했군요. 네, 그러니까 근데 예. 사람들이 왜 넘어졌지?라고 했는데 보통 넘어지면 일어나잖아요, 자기가. 넘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누가 이렇게 세워줬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오래 누가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세워주길 기다렸나 이렇게 보는 분도 있을 정도로 하여튼 그 앞에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근데 본인 말에 따르면 누군지 모르는 중년이 자기를 밀치고 가서 자기가 갈비뼈가 뻥어날 정도로 아픈 상태에서 넘어졌다고. 바로 SNS에 예, 올리긴 이런 했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고 나서 올라와서는 뭐 본인에 대한 동영상이 늦게 틀어진 거 이런 것까지 포괄 해갖고 뭔가 대단히 화가 나서 자기는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 이게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대부분의 대중들은 모르는 거기에 예. 모여 있는 군중들은 모르는 어떤 본인이 넘어졌다는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니, 멘트가 나오고 네. 사실 저는 신기했던 게 그걸 박수를 막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현장에서. 이게 또 갈등이 오는데 예, 나는 피해자, 예. 어떤 가해자가 있어. 난 박해 받고 네. 있어. 나를 지켜줘. 그렇죠, 또 그거죠. 똑같아 또 이건데 음. 광우병 얘기를 뭐냐면 예. 우리 그 MB 때 생각해 보세요. 네. 광우병의 상징적인 장면. 광우병 걸린 소가 혼자 넘어지잖아요. 아, 그거예요. 내가 그걸로 그것도 추론을 하시는 거죠 네, 논리적으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중년 남성으로부터 떠밀려 가지고 넘어졌는데 왜 당에서는 나 혼자 넘어진 것처럼 취급하느냐? 나 광우병 안 걸렸다. 이거예요. 아, 예. 예. 앞에 근데 아니,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거에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건데 예. 그럼 앞에 좀 더 설명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예.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최민희 의원이 광우병 걸린 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뭔지를 모르겠는 예. 정치인의 메시지로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갈등 언어라고 했지만 굉장히 선동적인 언어로 본인의 상황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물론 어떤 이제 물리적인 위협을 가했거나 이랬으면 굉장히 안 될 일이죠. 당 그럼요. 선관위가 그거는 진짜 CCTV를 한번 봐야 할 당 일이에요. 선관위가 개입을 예. 하지 않았다면 후보가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말하자면 요구를 하면 되는데 요구나 항의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그렇게 예. 아니 그렇게 했어야죠. 예를 들면 누가 나를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걸 조사해달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 이걸 요구하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지금 방금 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건데 나는 지금 경선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예. 뭐 이렇게 해서 당 선관위에 이거 엄중하게 이거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 뭐 이렇게 이제 갔어야 되는데 그게 정치적인 그렇게 태도죠. 메시지가 나왔으면 네. 오히려 반응이 더 있었을 수도 네, 있겠네요. 그렇게 아니 그게 너무 당연한 정치적인 메시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방식으로 풀어가서 저는 어제 전당대회 내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반복 지금 계속 처음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안 그럴 텐데 내내 이제 반복되어 온 문제 예, 어떤 후보에 최민희 대한 의원의- 태도 예. 그리고 오마이뉴스 언론에 대한 태도 네. 그리고 어제 이야기를 갈무리하면서 민주당 내 불공정이 문제였다라는 이야기까지로 갈무리를 합니다. 뭐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 네, 예. 아니 그 저기 임미애 예. 후보도 연설하는데 그 마이크가 네. 뭔가 잘못이 있어가지고 방송에 목소리가 송출이 안 됐어요. 연설 자체가 그런 일이 그랬었던 것 있었거든요.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최민희 후보는 뭐 말하는데 뭐 땡 쳤다고 막 항의하시고 뭐 예. 내가 누가 나 밀었는데 왜 밀었다는 얘기를 갖다 확인을 안 해주느냐 막 경찰에 신고를 하세요. 그 당에서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그 현장에서 바로 직후에. CCTV 확인은 경찰이 확인해야 하는 거군요. 그럼 일단 예,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원칙적으로, 거죠. 예. 그거를 막 그 소병훈 위원장한테 왜 내가 밀침 당했다고 확인 안 해주느냐? 그 확인할 일은 아니죠 그게. 좋습니다. 그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 전당대회를 짚는 과정에서 또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